아침 햇살이 서서히 퍼지는 지하철역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정호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발걸음이 조금 들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엔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지하철 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사람들 속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손잡이를 찾아보지만 빈자리는커녕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정우가 조심스레 자리 사이로 몸을 넣으려는 순간 거친 힘이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 뭐야. 청년의 짧은 투덜거림이 귓가를 스칩니다. 균형을 잃은 그는 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땅이 흔들린 것도 아닌데 온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팔을 짚으려다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번져오고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주변 승객 몇 명이 놀란 눈으로 그를 내려다봅니다. 괜찮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다급히 물으며 손을 내밉니다. 정우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을 숨기듯 잡아 일어섭니다. 아, 괜찮습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젊은 청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어폰을 꽂고 시선을 피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축해 노약자석 앞에 세워줍니다. 노약자석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크게 박혀 들어옵니다. 손등에 얇아진 혈관과 떨리는 손가락이 새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작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하철의 흔들림 속에서 눈을 꼭 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뛰어왔고 약해지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그 거친 손길이 현실을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노인인가?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무겁게 누릅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또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남들보다 한 걸음 느린 속도로 발을 옮깁니다. 따가운 손목을 반대손으로 감싸쥐며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삼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약 냄새와 사람들의 기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호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접수증을 쥐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전 밀쳐지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아팠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구보다 튼튼했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맴돌았죠. 많이 다치셨어요? 옆자리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아,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이름표에는 김혜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의 손목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가방 속에서 파스 한 장을 꺼냅니다. 이거 붙이면 좀 덜 아프실 거예요. 정우는 얼떨결에 파스를 건네받고 감사 인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대기실 앞 벽엔 노인 건강검사 안내문과 케어 서비스 홍보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정호의 시선이 노년기 균형 유지 운동이라는 글자에서 멈춥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노인이라는 낙인은 이미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들다가 손이 덜덜 떨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겹쳐 보였죠. 저도 얼마 전 무릎을 다쳤어요. 혜정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엔 너무 속상했죠.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 금이 가던 부분을 살며시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번호표를 부릅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합니다. 혜정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듭니다. 정우는 작은 숨을 내쉬고 보조의자에 걸터 앉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다고 말하지만 며칠간은 무리하지 말라 덧붙였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우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천천히 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어쩐지 점점 뒤처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금 전 건네받은 파스, 그리고 건네진 미소, 낯선 위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왼손으로 붕대를 감싼 손목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오늘도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정호의 손목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출을 삼가게 만든 건 통증보다 마음속 불편함이었어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TV를 켜보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걷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문틈으로 쑥 들어온 우편물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보낸 안내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굵직한 글자 위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안내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앉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흘리며 손목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건 강한 가장이라는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자신을 위축시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한참 낮춰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이 안부를 묻고 손주가 내민 사진을 자랑하듯 설명합니다. 정우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휴대폰을 놓으며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인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혜정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서슴없이 건넸던 파스 한 장. 그 작은 행동이 어쩐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내지를 다시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봅니다. 손끝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스칩니다. 가보는 게 나쁠 건 없겠지. 그는 주저하며 신청서 작성란을 눈으로 줬습니다. 가까스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칸까지 천천히 채워나가며 호흡을 고릅니다. 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현관 앞에 두었을 때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랍장 위 가족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그는 분명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듯 되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아 창밖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손목을 가만히 쓸며 작은 숨을 삼킵니다. 오늘 그는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이정우는 약속한 날 복지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건물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목은 여전히 뻣뻣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큼이나 더 늦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회색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센터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봉사라는 안내를 받은 뒤 직원의 안내를 따라 작은 방으로 이동합니다. 책장에는 동화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어요. 혜정도 이미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그를 반깁니다. 정우는 인사를 건네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1명, 2명 들어오자 방 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정우는 가장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책장을 넘기지만 약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느린 호흡으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줄은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금씩 속도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일 때마다 정우의 표정에도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책을 덮는 순간 방 안은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직원은 행사 참여에 고마움을 전하며 다음 주에도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작지 않은 성취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를 격려했어요. 정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길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그 인사를 받아줍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상처와 불안이 이 순간만큼은 멀어진 듯 했어요. 센터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지하철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지하철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손목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조금 전 아이들이 보냈던 눈빛과 박수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습니다. 이정우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이제 거의 잊을 만큼 가벼워졌고 발걸음도 한결 자연스러웠어요.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안정된 호흡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조금 두렵지만 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시선이 스치듯 멈춘 곳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청색 후드티, 귀에 꽂힌 이어폰, 불편한 표정. 며칠 전 자신을 밀치고 지나간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은 스마트폰을 보며 천천히 노약자석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얼굴을 살짝 돌려 눈을 피하려 했지만 어깨가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지나가는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차가운 바닥, 손목의 고통, 그리고 노인이라는 낙인의 실감. 그 기억이 짧은 순간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열차 진입 경고음이 울리고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림이 발생하면서 정우의 몸도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손목이 잠시 아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도 그 속에 섞여 자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바로 뒤에 서면서 정호의 손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야 했다. 불편했던 상처를 가만히 드러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다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열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진동음, 멀어지는 플랫폼. 그 속에서 정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서지 않기로, 외면하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그 청년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청년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흔들림을 동반하며 빠르게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분명한 단어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심장은 일정하지 않은 박동으로 뛰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며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기, 정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청년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만 살짝 돌립니다. 그 무심한 표정이 정호의 기억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을 이어야만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던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밀친 적이 있죠. 청년의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빼며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정호를 바라봅니다. 정호는 시선을 흐리지 않고 그대로 맞받아 보았습니다. 청년의 입술이 굳어지고 손을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열차 안의 공기마저 뻣뻣하게 굳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 몇 명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고요. 정호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몸을 굽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떨리는 것인지 처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처받았습니다. 청년은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숨이 짧게 가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일수록 서로 조심해야죠. 그 말이 청년에게 작게나마 울림을 준 듯 했습니다. 청년은 입술을 꾹 깨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고 솔직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사과가 무겁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철은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이어지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의 손끝이 조금씩 힘을 풀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려움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용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정호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흔들림에도 쓰러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지하철 안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자리를 찾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감싸 쥐던 습관도 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의 흔들림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발끝에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균형을 잡는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그를 노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환하게 밝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어떤 승객은 노약자석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정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행동이 신뢰가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오늘만큼은 서고 싶었습니다. 서 있는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약자라는 규정된 공간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반대편 칸에서 김혜정이 보였습니다. 혜정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단순한 몸짓에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배려하며 한 발 물러나 있지만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손에 쥔 자원봉사 일정표를 꺼내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이들과 만날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에게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 벽면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버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마주한 일이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상처는 스스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고르고 몸을 살짝 곧게 세웠습니다. 그 작은 자세 변화에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착역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플랫폼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흔들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 마지막 시간, 아이들은 동화책을 들고 이정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고 환한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이 보내는 애정 어린 시선에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책을 다 읽자 아이들은 그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고 싶다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레 아이들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그는 누군가의 인생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음 주에도 시간을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정은 수고했다며 커피 쿠폰을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우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방 속에 쿠폰을 넣었습니다. 그 사소한 종이 조각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혜정은 먼저 나가며 손을 흔들었고 정우는 그 손을 힘있게 받아주었습니다. 센터 문을 나오는 순간 바람이 천천히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잡한 사람들, 멈추지 않는 소음, 흔들림까지도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부르든 그는 스스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와도 그는 스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창밖을 향해 단단히 열려 있었습니다. 삶은 멈춘 적 없고 자신도 멈춘 적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